초. 이거 초. 이건 보. 이거는 하. 파. 파파파파. 이건 노노노노노. 주주주주주.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 말실행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좀 개괄적으로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실행증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중에서 아동 말실행증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동 말실행증이 있을 때 좀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말실행증의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언어 치료에 대한 설명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증상하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18에서 24개월경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첫 낱말의 시작이 늦어지고, 또 표현 언어가 제한적이 되고요. 또 몇 가지 자음이나 모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아동 말실행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여기 적힌 증상은 일반적으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말실행증을 감별해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실행증이 있을 때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모방할 수 없는 상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말실행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구별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말실행증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어나 어떤 음절의 모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양이나 음별수만 모방하는 형태의 모방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쿵 해봐. 쿵 했어. 쿵. 이 영상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조하면 아이가 어라고 하잖아요. 모음도 맞지 않고 뭐 자음도 선출되지 않았지만 음절하고 억양만을 비슷하게 했고요. 사실 두 번째 단어도 공같이 어렴풋이 들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가 발화한 건 공이 아니라 뭐 옹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게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공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공, 나, 공, 나, 추추추. 나도 그래. 응? 피자 피자? 열어? 친구가 내 친구가 타. 네. 샤워 상어 무서워? 무서워. 상어 무서워? 상어 무서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정도의 모방이 됐을 때 부모님들은 이걸 모방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거 잘했다거나 강화해 주시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가 맞는지 몰라서 모방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거를 단어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제가 느껴서 이 영상을 사실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또 말실행증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빼라는 것을 모방을 시켰을 때 빼는 모방이 안 되는데 뭐 부 이런 식으로 모방이 나올 수도 있고, 조 하는데 치 뭐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음절이나 단어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음소만을 모방하는 형태의 모방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쭉! 오! 잘했어! 너도 해봐. 맞아! 이제 만 2세에서 4세 사이에 말실행증을 가진 아동의 언어적 특징을 또 메이오 클리닉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이랑 관련됐다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발화가 있는
말실행증을 가진 아동들의 표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이나 자음의 왜곡도 있고 음절과 단어 사이가 분리되어 있고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치료하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보면은 모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조음기관 혀나 턱이나 혀를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움직여보는 모색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성인 말실행증에서도 이 모색이라는 증상은 말실행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아동 말실행증에서도 역시 나타나요. 먹어. 뭐라고? 먹어. 다시 한번. 먹어. 해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음절과 음절, 단어와 단어 사이가 좀 떨어진 형태로 발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먹어. 네. 먹어. 뭐지? 먹어 했어. 먹어. 아닌데? 신어. 뭐해? 맞았어! 신어! 다음은 말실행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메이오 클리닉 자료를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복 연습이 중요하고 구강 운동을 해야 되고 모음을 이제 연습해야 되고 단독음보다는 연결하는 소리를 좀 연습하라는 것, 또 단계적으로 짧은 단위에서 긴 단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설명드리면 스피치 드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좀 반복 연습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언어 치료에서 반복 연습은 모두 중요하지만 이제 아동 말실행증의 특징이 말을 할 때마다 말하는 형태가 변하거나 잘했다가 못했다가 변이적이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하라는 뜻은 한 회기 내에 뭐 신어라는 말을 예를 들어 연습을 한다면 그걸 3번 연달아 했을 때 비슷한 수행력이 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또 한번 더 해봐. 따따 맞아. 또 해봐. 또 맞았다. 오, 되게 잘했어요. 눈 닫아줄게요. 짠. 누구야? 응? 누군데? 말. 누구야?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단어 전체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음소 수준부터 음절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고 계속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초, 이거 보, 이거는 하, 파, 파파파파, 이거 노노노노노, 주주주주주, 초초초초초, 실제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유도법들은 사실 뭐 언어 치료에서 또 조음 치료에서 쓰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아동이 이 부족한 형태로 모방을 시작했을 때 음소의 일부를 말하거나 혹은 억양만 반복하거나 음절 모방만 됐을 때도 치료사가 이게 이 아동이 지금 초기 형태로 발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임상과의 숙련된 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료가 말실행증 치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치료가 이제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아동들을 잘 관찰하고 그 특징들을 잘 기술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것들을 잘 이끌어내서 단어 문장으로 반드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